블렌딩 기법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블렌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블렌딩하는 손끝으로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오늘 그릴 거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찻잔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반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보려고 여기다가 이제 그 컵하고 이렇게 커피를 해놨는데 요 물 흐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요거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하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어반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한번 재밌게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물 흐르는 주전자에서 물 흐르는 이 기법을 연기가 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. 블렌딩 기법은 이제 손끝으로 블렌딩 하는 방법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찰필로 하는 방법, 세 번째는 파스텔 자체로 블렌딩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블렌딩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은 시연해보면서 네 가지 기법을 다 사용을 해볼게요. 파스텔을 사용할 때는 지금 이 스케치북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하얀 색을 먼저 올리는 게 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바탕이 블랙이기 때문에 흰색 없이 위에 덧칠을 하게 되면 컬러가 좀 탁해지고 명도도 채도도 조금 낮아져가지고 카페 드로잉을 할 때는 뭐 저희가 빵이나 뭐 치즈 음식 같은 거를 그리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맛이 없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흰색으로 그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. 물이 흐를 때는 조금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해야 조금 이렇게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도 잘 보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좀 이렇게 구불구불. 흰색을 먼저 조금 흰색 부분 들어가는 부분만 먼저 칠해볼게요. 근데 여기 색깔이 그 커피 물이 따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거는 스케치만 하고 섀도우만 일단 그러니까 쉐입만 일단 보이게 하고 그다음 거예요. 그래서 흰색을 먼저 커트해준 다음에 이걸 사용할 때 대상 그리게 되는 그 대상에서 색깔이 먼저 몇 가지 색깔이 이제 사용하게 될지 딱 보이잖아요. 일단 제가 이 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흰색이 좀 들어갈 거고 갈색이 들어갈 거고 어, 검정색, 회색이 좀 들어갈 거다 하면은 그거를 미리 이 파스텔에서 골라놓는 거예요. 미리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레이를 요만큼 한 트레이를 먼저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조금 꺼내 놓거든요. 빛도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흰색 옆에 그 다음 색을 펼쳐주면은 칠해주면은 좋습니다. 파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어, 그라데이션이라는 거예요. 드라이 파스텔이든 오일 파스텔이든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환화색을 먼저 넓게 칠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좀 진하게 오는 이 검정 계열의 어두운 계열의 색들이 같이 그라데이션에서 칠해져도 이 하얀색이 보일 수 있게 돼요. 그 때문에 먼저 흰색을 먼저 칠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. 손으로 하는 블렌딩 기법 중에 제일 처음에 제가 손으로 하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요. 손으로 하는 거는
이렇게 좁을 때는 저는 원래 이게 손가락이 좀 이렇게 가장 가는 게 이 5 손가락 중에서 이 약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하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아프거든요. 근데 또 중지보다는 이게 좀 더 얇으니까 이 가는 곳을 할 때는 이제 약지로 손으로 블렌딩할 때는 약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튀어나가지 않고 잘 블렌딩이 될 수 있어요, 블렌딩을.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얀색을 먼저 넓게 칠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넓게 칠했는데도 지금 같이 블렌딩 했을 때 좀 어두워졌죠. 그래서 계속 유화처럼 이게 오일 파스텔이기 때문에 장점이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올릴 때 이렇게 쪼끔 덜 그 딱딱한 강도가 딱딱한 것보다 좀 무른 것이 좀 많이 올라갈 때 무른 것이 좀 더 이렇게 발색이 잘 돼요. 하이라이트를 줄 때는 까렌다시를 낱개를 사서 낱개 이제 미색이나 흰색을 따로 사서 흰색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찰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찰필로 사용하는 방법은 손으로 안 될 경우에 이 미세한 부분은 이제 이걸로 사는 건데 주로 손보다는 카페 드로잉에서는 찰필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. 예, 왜냐하면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아까 제가 휴지를 사용하라고 했던 거는 반드시 닦은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똑같은 걸로 이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하얀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따로 하얀색만 쓰는 찰필을 따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. 왜냐면 계속 이것도 하다가 이걸 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닦을 때 닦아도 흰색은 계속 여기가 묻어요. 이거를 찰필로 아무리 삿포질을 해도 흰색에는 그 전에 썼던 색깔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그 따로 사용하거나 정말 깨끗하게 된 그 찰필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좋죠. 끝을 이렇게 찰필로 섬세하게 끝까지 요렇게 같이 문질러 주게 되면 쉐입이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. 색연필로 이 파스텔로만 했을 때보다도 깔끔하게 떨어져요. 그래서 파스텔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라데이션 할 때는 그전에 썼던 걸로 문질러 주면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. 하이라이트를 할 때는 이게 한 번에 강도 있게 딱 칠해야 돼요. 그래서 그래야지 이 파스텔이 유화 물감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보이면은 그 입체감이 보이게 이 색연필이 그 마치 인제 똥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딱 입체감이 올라와요, 유화처럼.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줘야지 이게 빛이 확실하게 보이게. 그래서 그거는 문질러 주지 않아도 돼요. 하이라이트는 일단 한번 딱 칠했으면 문질러 주지 않아도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인제 기법은 파스텔하고 파스텔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. 첫 번째 기법은 손으로 블렌딩하는 거, 두 번째는 차술로 하는 거, 이제 세 번째가 파스텔하고 파스텔 자체를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 건데요. 여기서 지금 어두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고 같이 이거 자체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파스텍을 블렌딩하지 않는 거예요. 그게 사실 되게 엄청 멋스럽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파스텔을 제가 블렌딩하지 않은 거를 보면
이 커피잔도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있어요. 처음에는 손으로 문지른 거 첫 번째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손으로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찰필로 다 문질렀어요. 그리고 찰필로 문지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파스텔끼리 자기 파스텔로 이렇게 그냥 찍은 거. 근데 그대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블렌딩을 했지만 여기는 파스텔 자체로 그냥 문지르지 않고 블렌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액세서리의 그 질감들이 그대로 살아났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. 이 네 가지 기법이 모두.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올리는 표현 방법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렌딩하지 않고 요쪽을 남겨두고 이 표면에 스케치북 표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려주면은 나름 되게 멋스러워요. 이렇게 모든 것을 차별로 다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그림이 멋스럽지가 않고 이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그 뒤에 있는 표면에 다 살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. 지금 이게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흰색이든 뭐든 잘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수채화랑 이거는 달라요. 오일이기 때문에 유화이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그 까르타시가 진짜 뽀덕뽀덕 잘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. 좀 무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도 그 위에 저희 하이라이트를 표현이 가능해요. 꾹꾹 눌러가지고 하면은 하이라이트 가 표현이 가능해요. 고 닦고 네. 쉬운 더 꼼꼼하게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또 표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